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아입니다. 오늘 견우가 엉덩이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엉덩이 통증 알아보셨나요? 누구는 지금도 엉덩이 통증으로 짜증나는 힘든 하루를 살고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아직도 엉덩이 통증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엉덩이가 일단 아플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1차적 질환들은요, 가장 흔하게는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석회성 건염, 좌골 점액낭명 등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의심해 볼 수가 있는 질환들입니다. 그런데 허리 디스크인 줄 알고, 척추관 협착증인 줄 알고, 석회성 건염인 줄 알고, 좌골 낭염인 줄 알고, MRI, 엑스레이, CT 등의 각종 검사를 했는데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정상인 게 맞나요? 이런 곳에서 각종 첨단 검사에서 이상은 없는데 나의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특히 아픈 것은 아니고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이란 이상한 통증이 있으면서 거길 때리거나 스트레칭이라든가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주면 일순간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다시 증상이 악화되고 반복된다면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 하나인데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정확히 아픈 위치를 특정할 수 없고 아픈 것이 아니라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같은 근육통 양상을 보이면서 2주 이상 지속될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증후군입니다. 엉덩이 근육 같은 건 상당히 크죠. 뭐 근육에 대한 상식이 없더라도 엉덩이 근육 크다는 거 아실 겁니다. 엉덩이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근막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바로 극하근인데요. 이 극하근이라든가 엉덩이 쪽에 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일반 다른 근육보다 좀 크잖아요. 큰 근육이라든가 힘을 많이 받는 근육들은 그 근막 통증이 생겼을 때 조금 더 오래가는 그런 패턴을 갖는 경우에 있습니다. 또 극하근 쪽이 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양쪽에 생겼을 때, 엉덩이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엉덩이보다는 양쪽 엉덩이에 생겼을 때 한쪽에 생긴 경우보다는 조금 더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요. 보통 극하근이라든가 엉덩이 통증들은 보통 3년 이상 되었을 때, 그 근막 통증 증후군이 3년 정도 이상 되었을 때 생기는 경향이 좀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 생겼을 때보다는 역시 양쪽에 생겼을 때 치료 기간도 조금 더 길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근막 통증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잘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 만난다고 하는 감기나 근육통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수십 번 이상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상당히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강박증으로 발전해서 상당 기간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것은 뭘까요? 근막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좀 더 발전하게 되면 그 부위가 화끈거리다, 시리다 등의 다양한 이상감각을 동반하는 만성 통증 증후군입니다. 일부에서는 바늘로 찌르거나 칼로 째는 듯한 혹은 타는 것 같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보다는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해서 잠깐 근육통스러운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을 보이다가 증상이 발전하게 되면 하루에도 수시로 수십 번, 수분에서 수시간에 걸쳐서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는 증후군입니다. 통증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 통증이란 말이 증후군이라는 이름에 들어있지만 아픈 게 아니에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같은 근육통스러운 불편이기 때문에 통증 자체가 힘들기보다는 참을 만한 불편함이지만 계속해서 신경이 가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사회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통증 그 자체에 집중하게 돼서 일상생활이 상당한 정도로 장애를 받게 되는 증후군입니다.
목과 어깨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담이나 근육통이 자주 생긴다면 의심해 볼 수 있는 증후로요. 단순한 담이나 근육통은 2, 3일 정도 충분한 수면과 휴식,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정상으로 회복되기 마련이지만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의심해 볼 수 있는 증후군이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그럼 왜 생기는 걸까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 얘다, 쟤다 하고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근막 통증 증후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요,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는 일상화된 잘못된 자세가 주 원인이고요. 거기에 과음, 과로, 스트레스, 불면, 외상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증상이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지나친 자기 통제나 자기 절제, 자기 억제,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 지나친 자기 강박이나 몰두, 집요하면서 완벽주의적인 성격, 업무지향적인 성격, 일, 중심 생활 습관에 익숙한 경우, 통증에 대한 역치가 낮아지면서 근막 통증 증후군이 발병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별다른 원인 없이 특발성으로 병발하기도 합니다. 목이나 목덜림에 가장 호발하는 것은 맞지만 꼭 거기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증상이 발전하면서 또 오래되면서 날개축지, 날개뼈, 허리, 엉덩이, 흉쇄혈돌근, 사각근 부위 또는 쇄골, 겨드랑이, 가슴, 명치, 서해부 등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꼭 견우가 지금 말씀 여기만 또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근육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목이나 목덜미 주변에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시림, 화끈거림 등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면 일부에서는 칼로 째는 듯한 혹은 바늘이나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침이면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등의 이상한 통증이 심해져 아침이 무섭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심할 때는 자려고 누우면 결려서 잠을 청하는데 수십 분에서 수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면이라든가 수면장애 있는 분이라면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불면이나 수면장애 심해지기도 하고요. 불면이나 수면장애가 심해지면 근막 통증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서로 증상이 자꾸 악화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증상이 발전하면 피로감과 소화장애, 탈모, 두통이나 편두통, 눈충이나 눈피로,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 이명, 턱관절 장애, 어지러움, 소화장애, 시리거나 화끈거림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상 통증이 심해서 수면장애를 앓기도 합니다. 오십견이나 어깨석회성 건염처럼 팔이 빠지거나 부러진 것 같이 극통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참을만한 통증으로 시작하다 보니 증상 초기에 견우한을 찾기보다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CT, MRI 등의 각종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한의 사이 문진이나 촉진, 병력 청취, 연관통 등을 통해서 확진하게 일부에서는 신내림, 신경과민이나 예민 등으로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꾀병으로 의심을 사기도 합니다. 어깨 아프면 견우한에서는요, 자세 및 생활습관 교정,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서 통증을 경감시키는 침이나 도침, 통증 유발점을 케어하는 봉약침, 근막의 빠른 정상화를 도와주는 치료 한약, 통증을 줄여주고 가동 범위 제한의 회복을 도와 관절 기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도인 운동요법,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교정 치료하는 경근 이완 추나 등으로 근막 통증 증후군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도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나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